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지수는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해서 2,410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88선에서 클로징벨을 울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8개월 만에 1,16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화학과 전기, 전자, 의약품을 위주로 순매수하며 그 외 업종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비슷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어서 확률 높은, 승률 높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시장의 상승률 상위에 올라온 종목 전략을 제시했던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좋은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이번 주 승리팀의 승부주 정답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힌트 보시면서 저희와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승부 전략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과연 이번 주 승기를 잡아낸 주인공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팀 대결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감이었던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 두 팀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승부를 가리는데요. 3주 연속 승리를 이어갈 줄 알았던 화이트팀을 가로막으면서 이번에는 블랙팀이 그 승률을 챙겨갔습니다. 화이트팀은 지난주 팀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블랙팀은 지난주 대비해서 플러스 18%포인트를 추가해냈는데요. 잠시 후 블랙팀의 승리 요인 자세히 챙겨보도록 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이번 주 승리팀의 리더, 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셨나요? 특히 이렇게 금요일에는요, 승리팀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으니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의 주인공과 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계속 연속 승리를 거둬갈 줄 알았던 화이트팀을 가로막은 건 상한 전문가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뒷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셨는데 네. 한 주의 마감 시장 어떠셨어요? 우선 굉장히 우리 시장이 좀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새벽 기조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마감을 해줬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이겨내고 우리 증시가 일단 플러스 출발을 해주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 흐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승력을 좀 후반부에서 키워주는 움직임도 아름다웠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최근에 좀 하방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처럼 좀 안정적으로 장중 하방 환율이 나오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진폭이 좀 있었던 거죠, 평소에는. 굉장히 좀 하방 안정화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좀 많이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월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흐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월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깨져내려가는 구간대가 나오고 그 바닥권을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나와도 개파락 출발하지만 갭매우기가 형성이 되면서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을 계속 극복해 주려는 시도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글로벌에 연동을 했다면 사실 22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있을 수 있는 지수인데도 계속적으로 음봉이 글로벌에서 나온 날도 양봉을 돌려주려는 시도들, 갭매우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글로벌 나스닥은 크게 무너져 있는데 신고가 돌파를 해주는 연속 상승력을 키워주는 모습들이 나왔죠. 이제 그만큼 뭐 동학개미 매수 파동도 많이 있었고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뭐 외국인이 개입되는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매수세들도 선행 증시 대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 그 이유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환율이 안정화가 나왔지만 최근 1, 2주의 흐름에서 환율이 크게 무리 있게 반등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주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점핑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방 안정화를 잡는 환율 구조 움직임 부분들이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러 약세 현상이잖아요. 달러 약세 현상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글로벌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좋은데도 역방향성을 나타내줬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증시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그 부분을 극복하고 강세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또한 오늘 새벽 기조로도 글로벌이 약세 마감이 나왔었는데도 또 나스닥은 한 뭐 1.5%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우도 0.5% 조정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플러스 출발하고 그걸 유지해 줬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이유 없는 글로벌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야간과 내일 새벽에 미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가 연동 폭이라든지 환율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켜온 바 그리고 현재 해외 선물 지수가 플러스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미증시도 조금은 반등 시도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현재 이런 힘 있는 모습을 내일장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측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우리 증시 강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정리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더욱 리얼하고 또 맹렬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더블매치 시즌4에서도 또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갔는지 그 요인들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오늘은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주인공과 1시간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팀의 승리를 이끌고 이번 주 MVP가 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비법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부릉부릉 이제 출발하시는 건가요? 포트폴리오가 들썩이고 있고요. 네. 순위 탈환을 위해서도 이제 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수익률 대가 경쟁 관계에 있어야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화이트 팀 분들이 조금 앞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격의 서막, 이제 블랙 팀이 또 이제 상위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수익률 대회 자체가 재미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강조를 해드렸던 분야,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분야가 좀 강세를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예상대로 나오면서 이 반격의 서막이 출발될 수 있었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가야 될 분야는 안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재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익 보상은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좀 판이 맞춰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상한 전문가의 판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 승리의 산물인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일양약품이 또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별로 없는데 또 네. 일양약품이 크게 시세를 분출했고 일양약품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양약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가 있는 애들의 뭐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치료제 쪽입니다. 이제 신풍제약, 그다음에 뭐 일양약품 우선주, 또 그다음에 일양약품, 뭐 그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 이런 애들이 상승률 20위권과 상한가 움직임을 이제 보통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나온 거예요. 치료제 관련, 그러니까 9월 초로 들어오면서 원래 치료제 관련주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정부 정책 기대 심리 글로벌 증시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뉴딜 쪽으로 좀 우선 집중이 돼버렸던 거죠. 그쪽 변동성이 나오면서 또 이번 주 초에는 그 뉴딜의 매세가 빠지니까 기본적인 이쪽 분야의 매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또 거래소가 좀 강세를 치면서 자동차 업종으로 매세가 좀 쏠렸던 거죠. 원래 나와야 되는 매수세가 한 템포, 두 템포가 좀 밀려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나와야 되는 파동이 조금은 뒤늦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진저점이 다가왔다. 더 이상 하방파가 크게 나올 자리는 없다. 뭐 주선 지지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이전 2차 파동 가격 지지 강도인 7만 원대 상당 기조 지지 가격권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어떤 음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다음 거래일 안에 직접적으로 상승 전환이 나오는 파동이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파동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치료제 쪽으로 매수세 파동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치료제 관련 재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 기본적인 뭐 셀트리온 쪽 재료뿐만 아니라 해외발 관련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 재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 기본적인 언택트 일부 포장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대부분의 주요 시장 매수세가 다 코로나 핵심 물질 치료제 관련주 몇 종목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일양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양봉 자체는 이전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장대 양봉으로 출현을 했어요. 제가 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반등 파동이 나오면 한번 흔드는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흔들었다가 장대 양봉을 시작하면서 출발할 거다라고 했었고, 오늘 유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파동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양봉 파동 부분들이 뭐 다음 거래일이라든지 주말 이후로도 치료제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몰릴 걸로 보여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그래서 충분히 10만 원이라든지 11만 원 이상의 직전 고점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다들 유지를 하고 계셨겠죠. 당연히 계셨을 거로 보이는데 연속 양봉 상승력이 이제 내일 이후 또 그 뒤로도 나올 수 있는 날이니까요. 얘가 주도주가 될지 원래 주도주인 신풍이 계속 주도주를 끌어갈지는 뭐 결정된 게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고만 계시면서 이제부터 수익 부분들을 좀 즐겨 나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양약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로 TPC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어제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기도 하죠. 네. 저는 또 실적이 기억이 납니다. 500%. 그렇죠. 2분기 실적만 해도 이제 500% 실적 폭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은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급등 자체가 지금 저점 기조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실적 발표 기조 이후로도 네. 상당히 그냥 바닥 구간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실적과 관련된 기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언택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 부분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해드렸다시피 그런 관련된 마스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택배와 관련된 물류를 돌리는 물류센터에 대한 자동화 기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포장재를 만드는 자동 포장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합 액추레이터 그다음에 방향 제어기 또 이 부분들을 다 제작 조립 부분들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산업에 쓰이는 로봇팔과 관련된 이런 이제 공정화 기기들을 다 생산 납품하는 업체인데 시세가 제대로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로도 계속 갈 수 있지만 단기 급등이 강하게 시작될 수 있는 라인으로 들어갔고 그 신호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 사인을 드린 어제 첫 출발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 급등은 당연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으면서 뭐 단기적으로나 앞으로 뭐 추세적으로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공략을 해준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시켰는데 오전 초에 안정 시가범위 몇 프로 범위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쏘아 올렸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측정되는 수익이 15% 정도가 되는데 차감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17%에서 18% 정도의 수익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익률 대회에서 추세형으로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점진적으로 2%, 3% 먹고 가면은 그거를 계속 홀딩이 가능하지만 제 앞서서도 나노엔텍이나 뭐 동아약품 같은 스타일들을 아시겠지만 단기 급등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차익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단기 급등이 10몇 프로의 수익 기회를 장 초반에 줄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은 역시나 부분 차익이든 차익 실현을 해가는 게 맞는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갑자기 시가에 공략을 하고 초입에 공략을 했는데 뭐 10몇 프로 수익 그냥 10분 안에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유지하고 있다 팔던 바로 팔던 수익 실현 시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첨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단기적인 파동으로의 좋은 수익 기회가 끝난 거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주가에 위치해 있는 구역을 보면 바닥이란 말이죠. 월봉상 바닥,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선 구간대에 대한 중장비 주선을 다 돌파를 해놓은 상태 이후의 첫 급등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움직임에서도 이번 연도만큼 실적 개선 부분들이 되는 흐름들이 이전 주가로 고려를 해본다면 약 8,000원, 9,000원 구간대 있었을 때의 실적이 현재 올해 실적 수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18년이나 19년은 실적이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8, 9,000원까지도 앞으로 추세형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눌렀다 추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면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 매매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기 홀딩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는 거, 또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되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뭐 또 오늘도 또 금요일 이 주간 1위 부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겠죠. 굳이 이 종목을 다시 타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오늘 제시해드리는 히든 종목에 새롭게 이제 집중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PC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전략이 공개될 테니 여러분 거기를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매매 팁까지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히든 종목 잘 맞춰주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승리컵을 거머쥐게 된 블랙팀의 새로운 승부 전략을 맞춰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힌트가 공개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 같이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보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리팀의 승부주, 여러분들 무엇일지 전략 맞춰주시면서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보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상한 전문가의 힌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예, 치료제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신 차례. 하긴 요즘 시장 보니까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린 뉴딜도 사실 펀드 조성 부분들이 된 다음에 메인으로 에너지 관련주인 풍력이나 뭐 이제 태양광 이런 애들이 메인급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 사실 머물 수 있는 트렌드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아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추가 시세를 계속 강력하게 가져가고 간다기보다는 맞아.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돈 거예요. 걔네들은 멈춰 있고 새롭게 그 그린 뉴딜인데 안 올랐었던 이것도 그린 뉴딜 수혜주다. 이것도 이제 뉴딜, 한국판 뉴딜 수혜주다. 이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판을 짠다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주는 기간이 뭐 한 1, 2거래일이 아니라 3, 4거래일 일주일 정도가 그쪽 분야로만 쏠리는 움직임이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치료제 관련주 파동이 한번 나오면 오늘 개입된 시장의 자금만 기본적으로 수조 원 단위 이상의 매수세가 이 치료제 쪽으로 몰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극주도주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많은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있겠고요. 또한 치료제의 메인급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백신은 또 치료제와 반대 성향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 양대 축을 이루는 분야란 말이죠. 치료제는 말 그대로 물질 치료제로 지금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 부분이죠. 아예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양대축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없고 한 치료제 분야가 움직였으면 치료제 분야는 더 갈 거예요. 더 가겠지만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 백신 분야도 이 치료제 분야의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도 움직여야지라고 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대선 전에 이 관련된 백신 업체들이 지금 3상 임상이 진행 중인데 조기 승인을 해주면서 미국의 공식 백신으로 확정을 하고 미국 내 기본적인 국민들, 앞서서는 이제 노년층이라든지 의료진 핵심 종사자 위주로 백신 투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신 관련주의 붐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발 영향을 받는 백신 종목들이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임상하는 백신 종목들이건 간에 이 백신주 관련주의 파동도 또 한 번 이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친 것처럼 한번 상한가 랠리를 주면서 시세를 스타트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는 어차피 더 가는 겁니다. 상한가가 가고 알파 파동이 나오는데 단타 치는 분들은 따라하겠지만 선점 관점에 매매를 하는 분들이 무리하게 그 종목들을 따라해서 매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아직 상한가가 나오지 않고 급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 분야가 있다면 그걸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분야에 매수세가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 분야의 핵심 수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예측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치료제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 그중에서도 어떤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지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두 번째 힌트에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또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면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원래는 이 국내 치료제 관련주 파동이건 백신 파동이건 간에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이 개입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바이오제약주는 동학개미 파동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 거에서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외국인 기관은 관심이 없이 산업군 매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 치료제나 백신주 파동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의외로 나옵니다. 다는 아니어도 정말 중요한 종목들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간 신풍제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신풍제약이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기조의 매매 강도나 거래소의 매매 강도가 순매수로 1,400억, 360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별 매매 동향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매매 강도를 보면은 어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100만 주를 샀습니다.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형성된 종목이지만 외국인이 지금 100만 줄 샀다는 얘기는 19만 8천 원 종가잖아요.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1,980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기조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정말 의외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기존의 움직임에서도 의외가 아니었어요. 8월 30일 날짜에도 100만 주 그리고 전체 매수가 지금 한 달 범위 내에 들어온 것만 4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5천억이 충분히 넘는 거의 지금 이제 평단이 14만 원이니까 400만 주라고 하면은 5,600억 정도가 신풍제약 한 종목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매수세가 초반기 움직임 8만 원대부터 들어올 때의 차트 움직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8월 후반부에 얘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 순매수로 관심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을 관리해주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날마다 외국인이 100만 주를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주 파동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신풍제약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캔들. 그래서 결국은 치료제 파동은 급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단순히 백신 관련주를 넘어서서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딱 3, 4거래일 전부터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 신풍제약 같은 시세 캔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힌트가 상당히 강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렵다면 뭐 해외발 백신 효과라든지 국내발 백신 업체가 있을 텐데 해외발 업체는 아니고 국내 백신 임상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아마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힌트까지 함께 잘 들어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또 치료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풍제약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신풍제약 너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그런데 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풍제약 많이 갔다 하면은 네. 또 신일제약은 어떨까 싶은데요. 신일제약은 이제 수급을 아직 못 찾아보셔서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신일이 나쁘진 않습니다. 비슷하죠. 덱사메타손 주도주거든요. 이제 후속으로 요즘에 영진이라든지 이제 대정이라든지
따로 올라온 애들이 있지만 네. 원 주도주예요. 신풍은 이제 렘데시비르 쪽 주도주, 각각의 주도주가 있거든요. 분야별. 그래서 분야별 주도주로 치료제 주도주인 건 좋은데 네. 외국인 수급이 없다. 네, 아, 그래서 그 종목은 아니네요. 아쉽게. 그리고 또, 신일은 또 백신 쪽이 아니라 치료제 쪽이고. 네, 치료제. 백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백신. 국내 백신 임상 진행 중이거나 지금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종목 몇 개 안 돼요, 진짜. 네, 백신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찾아봐야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답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보시죠. 진짜 원한다면 생명을 다해 사자라고 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원금 회복을 다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또 바라죠. 어떤 종목이든 사면 진짜 좀 수익을 내가 이 종목은 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진짜 원한다면 예, 진짜 목숨이지만 이걸 바꾼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사자. 진짜 네, 그럼 원한다. 과학적으로도 그런 거 하시는 네,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뭐 확률로 보는 이런 과학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준 거예요. 진짜 원한다면 생명을 다해서 사자. 지금 그럼 오디오 과학이, 감독님이 음량 네, 조절해 주시는 거 아니죠? 네, 과학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마지막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힌트가 좀 또 연계되는 게 나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관련주들 중에 보면. 진짜 원한다면 생명. 네. 박자 감각이 뛰어나시네. 또 음정 또 감각이 네. 있으신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까요?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 종목들을 추리해 주셨는데요. 상한 전문가님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라고 추리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진원생명과학이요 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상한 전문가님 완전 짱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상한님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쭉 해주셨는데 빵 터지네요. 진원생명과학 상한가 가보자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진원생명입니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정답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도 있네요. 진원생명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상한 전문가님 MVP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상한님 앱클론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제넥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의견에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해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설리네요. 원래 전에는 보면은 강의 전문 방송만 몇 달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강의 재료들을 이제 만들다 보면은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할 때 보통 차트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차트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료 이슈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재료라든지 이슈는 여러분들을 거의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올라가려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유,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것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재료라든지 이런 이슈 부분들이 없는 종목들은 차트를 만들었다가도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드리면 시장의 모든 급등판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급등한 종목들이 그냥 차트가 좋아서 급등을 했겠느냐,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매수세가 붙어서 급등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오늘 급등해서 20% 이상의 상승률로 준상한가급 급등을 나타내준 종목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재가의 공시를 보시면 그날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재료 타이밍과 맞추어서 급등이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편안하게 내가 따라붙지 않고 추격하지 않고 바닥권부터 다 챙겨 먹고 싶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고 싶다면 이런 재료를 동반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한 재료는 수급까지 동반한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시든 종목 힌트를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이런 애들이 잘 개입을 안 해요. 걔네들이 해야 되는 영역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반의 프로그램 매매 연동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업종을 대표하는 산업군 종목들 위주로 또는 거기에 따르는 핵심 장비 부품줄 정도에만 사실 외국인 기관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이오제약주에 예전부터 개입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제약주 중에서 강한 메인급 종목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도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핵심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들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수급까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따지면서 수급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장이 약해도 재료에 의해서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방장세 부분에 있어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종목, 떨어질 때 떨어지는 종목은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 조정만 나오면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시장이 약해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재료에 의한 강도가 나오면 언제든지 장대항봉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홀딩이 가능하고 또한 장이 약해서 주가가 밀렸다가도 그 잠재 재료에 대한 부각이 나오면 주가가 장대항봉을 마이너스 2%, 3% 장세에서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보다도 이런 재료주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주 매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시장 트렌드, 패션으로 따지면 유행, 주식으로 따지면 시장의 트렌드, 테마라고 하는데 이 매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 종목에 개별 재료가 형성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료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는 종목 중에 새우글로벌이 무슨 홍준표 관련 기대 심리로 올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홍준표 씨가 지금 현재 대선 조사도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일 재료보다는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재료.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이면 뉴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치료제 관련주면 치료제,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의 트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고 더한다면 수급까지 개입된 종목을 우선순위로 찾아서 매매를 하는 전략.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료주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보다도 높은 승률로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예시 종목을 드리면 아까 전에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신풍제약이에요. 주가 자체가 기존에도 변동성 상승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9월 들어와서 굉장히 쉬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쉬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보통 이런 강도에서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쌍봉이다, 이제 못 올라간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치료제 관련주 파동은 순환매를 돌아야 되는 타이밍이 9월 구간대로 왔어야 됐었고 그때 쉬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주 관련된 재료 부각에 나오는 타이밍에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신풍제약은 이 바이오제약 그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 파동의 주도주 움직임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메인 주도주로서의 강세 움직임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건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기본 재료 보유 성격 속에서도 더 강한 수급까지 개입되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치료제 관련주 파동의 예시로 아까 이야기해드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풍제약을 좀 따라가는 변동성이 나왔습니다만 신풍제약과 같은 물질 치료제 외에 현재 국내 유일하게 삼상임상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고 실제 러시아에 관련된 의약품 본부에서 이제 며칠 뒤부터 이 일양약품의 공장에 검수조사가 들어가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료를 동반하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치료주 파동 외에도 강세를 쳤던 거는 한국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TPC란 종목인 언택트 수혜주로 급등 수익을 15% 정도 드렸지만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예요? 지금 2단계로 단계가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집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나라에서도 추석 때 움직이지 말라는 권유부터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용기 관련 종목들의 강세 부분들이 2차 파동 맥점 자리에서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이 된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우글로벌이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이런 재료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재료가 있으니까 급등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 신성 델타테크도 LG화학에서 관련된 배터리 관련 분야에 대한 분사기대치에 따른 수혜기대 심리로 강하게 오늘 같은 상한가 종목이 몇 개 없는 날에도 연속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재료를 동반해야만 강력한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든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이 매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종목입니다. 공개해드릴 종목, 현재 수급이 굉장히 신풍처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시든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습관을 좀 버리자. 여러분들의 매매 승률과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걸 버려야 되고요. 조금 노력하는 습관. 시장의 이슈나 재료를 인터넷만 찾아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히든 시탁을 고정 시청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부족하다면 제가 오늘도 진행을 해드리겠지만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분들이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해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방송까지 참여하면 더 자세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전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비결, 재료 이슈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번 주간 승리팀인 동시에 상한 전문가 MVP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무료 강의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금방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 승리팀인 동시에 MVP인 상한 전문가의 비법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더욱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될 내용들이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료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슈를 알아도 어떤 분야가 앞으로 뜰지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항상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히든 종목이 있어도 그 종목에 대한 매매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드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를 공략하면 이 이슈가 급등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려드립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런 방송 부분들을 진행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옥과 같은 수많은 이슈의 급등을 급등 나오기 전에 알려드리고 적중을 시켜드렸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련 히트 시세가 기대되는 히든 백신주의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앞으로 급등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는 이슈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히나 이 지수보다도 이 나오는 이슈 또는 이야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기 참 어려운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 계좌의 확률 높은 승부 방법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10시부터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